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밤 9시 52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의 강력한 상승이 눈에 띄었죠. 어제 미국은 신고가 썼단 말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상승 힘입어서 오늘 아시아장 강력한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은 뭐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단기 하락 추세에 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래일째 강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도 어쨌든 좀 적당한 반등이 좋을 거예요. 그죠? 반등도 너무 힘을 과하게 쓰는 반등이 나와버린다면 금방 꺾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들 드렸던 거, 뭐 불이 너무 세면 냄비에 빵꾸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언제나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틀 연속으로 아시아장은 좀 많이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눈에 띄는 그런 엄청난 약세라기보다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엄청난 약세는 아닙니다. 뭐 0.5%, 0.6%이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폭락까지는 아니고 일단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악재가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거겠죠. 이번 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서 이 갑자기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 튀어나왔나 약간 좀 의심이 좀 되긴 되는데,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밤쯤부터 해가지고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 갑자기 시장에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준 위원 하나가 뭐 그런 이야기를 비스무리하게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좀 틀어지긴 했죠. 아무튼 지금 시장은 어떤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2거래일 동안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아시아장의 경우 모릅니다. 이제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잭슨홀 미팅의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이날이 있다라고 이날부터 이벤트라고 치면요, 이 전까지는 이벤트의 영향권에서 머니까 시장이 확 움직일 수 있다고요.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이벤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이 시장에 갈수록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움직임이 어쨌든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장이 이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변곡이 될 수 있다고요. 변곡.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 상승 중이었다면은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고, 하락 중이었다면 뭐 상승으로 할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변곡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겠어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비리비리한 모습이 나와야, 그래야 이 어떤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시장의 방향을 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벤트가 이제 너무 코앞으로 다가와서 수요일, 목요일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어떤 이런 급등세나 뭐 이런 거를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장이 이제 비리비리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 영향을 이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뭐 다이렉트로 이 잭슨홀 미팅의 영향권에 들어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추측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한국장이 그래서 아무튼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갭상승해서 전일의 고가를 넘어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의미고, 장중에 뭐 특별한 일 없이 원웨이로 쭉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뭐 물론 장 막판쯤에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전형적인 어떤 원웨이 상승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콜옵션 시세도 좋고 풋옵션은 개박살나고 하루 종일 장 막판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원웨이장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원웨이장이 나올 만한 조건을 갖춰서 시작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강한 원웨이 상승장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한 거에 비해서, 그죠? 지금까지 어떤 강한 하락,
더군다나 이 8월 19일부터는 약간 언더슈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2거래일 동안 나왔는데, 그런 흐름들을 강하게 되돌린다는 의미에서도 어쨌든 오늘의 급등은 뭐 일단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시장이 요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이 전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겉으로 보면은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조금 좀 자세한 내부를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241선과 이격도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격도가 이미 아래쪽으로 확확 처지기 시작하면서 다이버전스 나타났고, 다이버전스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숏 베팅을 하기 위해서 쌍고점이라든가 뭐 삼산이라든가 이런 패턴을 필요로 했는데, 그런 패턴도 완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한번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세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까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아이고 이제 우리 숏은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반등식 매도 전략을 계속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미국은 모르겠어요. 뭐 미국, 중국, 일본은 모르겠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좀 자신 있게 반등식 매도 전략을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전보다 오후에, 오늘보다는 내일, 그죠? 아무튼 충분히 반등을 좀 기다린 뒤에 접근을 했으면, 충분히 반등한 뒤에 매도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어쨌든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뭐 내일 뭔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오늘보단 내일,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뭐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고, 어쨌든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오늘 이 상승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침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어제 고점을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반등이 또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반등? 그래도 나름 폭락세가 나왔잖아요. 좀 폭락이라 할 만큼 시장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아랫부분에서 좀 어떤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좀 지지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좀 오랫동안 거치면은 좀 더 이 진정한 반등을 위해 그게 더 좋은 그림일 것 같고요.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보단.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 좀 충분한 지지력을 테스트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원웨이 상승 나왔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 저는 조금 좀 과한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함,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고, 이 변동성을 좀 죽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여기서 좀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세들을요, 옵션 전광판 쪽을 보면은 이 풋옵션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풋옵션들이 뭐 2.0, 3.0대 있는 친구들이 보시면은 뭐 62%, 그죠? 하락률이 엄청난 거예요. 등가 이제 412, 415 요쪽에 있는 친구들도 50%, 47% 죽었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좀 풋옵션은 좀 과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과하게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전통적인 옛날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만기주가 아니면은 옵션은 죽더라도 한 뭐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48% 등가 옵션이 그 정도에서 죽으면은 보통 뭐 그 정도면은 얼추 목표치는 다 찼다라고 보긴 봅니다. 보통 그 정도 빠지면 선물도 그만 빠지고 그런 그런 경우가 좀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0% 이 이상으로 빠지는 거는 조금 좀 과하게 빠지는 거라고요. 어떤 지난 옛날 옵션 시장의 그런 시세들에 미루어 봤을 때요. 지금 보시면 뭐 2.5, 3.8 이런 친구들이 보시면 뭐 마이너스 60% 가까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과하게 죽은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 약한 불이 오래 가려면 약한 불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튼 좀 비교적 강한 불이 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좀 강하게 죽이긴 했어요. 그리고 콜옵션 쪽에서도 조금 좀 과도한 시세, 과도한 시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뭐 눌렸던 거에 비하면 과도한 시세가 아닐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만큼 반등했으면 과도한 시세가 아닐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옵션 몇째 주냐면은 옵션 만기가 이때 있었고, 지금 이제 옵션 만기 지난 지 이제 1주, 이제 2주차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옵션이 거래된 지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옵션이 막 100몇십 프로씩 움직인다? 여러분들 이 콜옵션 시세도 비교적 좀 과하게 움직인 겁니다. 물론 예전에 뭐 8월 4일 이런 날, 이 장대 양봉 나온 날처럼 옵션이 막 300%, 500%막 그렇게까지 과하게 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이 정도도 좀 과하긴 과한 겁니다. 지금 만기일 이후로 한 10거래일 이거밖에 안 지났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시세 오늘 굉장히 좀 과한 편이긴 해요. 뭐 너무 과하다는 표현은 안 할 거고, 하여튼 좀 과하긴 합니다. 조금 좀 오늘 세력들이 힘을 좀 많이 썼어요. 수급에서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제 언제였죠? 8월 20일 날쯤이었나? 개인들이 풋옵션 한 170억인가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개인들이 풋옵션들을 이 100억 가까이 순 매도를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 요즘에 개인들의 움직임이, 개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로 베팅하면 그 자리가 변곡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긴 높죠. 뭘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옵션 수급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8월 4일날 개인들이 콜옵션 347억 순매수 찍힌 날, 요날이 어떤 지수의 꼭지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은 8월 20일날 개인들이 177억 풋옵션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지수가 지금 거의 뭐 1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13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이제 개인들이 풋옵션 100억 순매도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결국 100억이라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옵션 시장에서. 근데 아무튼 좀 큰 숫자가 나왔으니까 우리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당장 내일부터 또 하락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란 이야기를 하는 그 재료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시장은 전부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시간은 남긴 남은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상황에서 일단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눈에 좀 띈다. 오늘 시장이 뭐 물론 변동성 지수는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 마감한 거고,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락할 때도 막 2%씩 하락하더니 상승할 때도 2%씩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좀 아무튼 의심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뭐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뭐 일단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 하여튼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반등이 올라오거나 말거나 아직까지 그냥 흐뭇하게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느릿느릿한 반등보다는 저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오히려 추세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아이고 내일도 어디 원웨이 상승 한번 해봐라,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일단 뭐 지켜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저는 그냥 일단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일단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뭔가를 하긴 애매한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뭐 최소 뭐 415 뭐 이걸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425 요 부분까지 올라오거나, 하여튼 저도 뭔가 쫄깃쫄깃한 생각이 들거나 저도 좀 긴장을 하거나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와야지, 그죠? 아무튼 지금은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고, 확실히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폭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 게 나오면 전 좀 긴장할 거고 그런 자리에서 좀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래 어디 더 흘러가는 대로 가봐라, 오늘은 좀 과하긴 과했네, 이런 점들 정도만 체크하면서 그냥 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를 좀 봤고요. 뭐 이평선 같은 거나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오래간만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이제 241선이 회색선인데 241선 깼었죠. 깨고 나서 지금 이제 241선이 다시 어떤 저항이 되는 모습이고, 완전 역배열로 가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1선, 61선, 21선 여기 있고요. 5일선 여기 있죠. 241선 여기 있습니다. 조만간 완전 역배열로 가기 직전인 것 같고, 아무튼 어떤 이러한 하락,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죠. 어떤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확실히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최소한
이 얼마예요? 이 8만 원 붕괴시킬 때부터 벌써 8만 원 붕괴시킬 때부터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야 되긴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모양이 안 좋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금 반등 일단 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저항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같이 공매도를 금지가 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공매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3%씩 하루에 급등하는 거는 오히려 그죠, 어떤 매도 세력들한테 이 찬스를 줄 수도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건 뭐 이미 역배열로 가는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누가 뭐래도 이제 명백한 어떤 하락 추세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고퍼스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슬슬 정배열 초입의 모습이 조금씩 좀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그죠? 이평선들이 좀 머리를 좀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튼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서 이평선들 다 수렴됐죠. 이평선들 다 수렴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241선 이번에 터치 안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이게 그 이격도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1선이 여기 있고요. 121선이 425에 있고 241선이 395 정도에 있거든요. 굉장히 이격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바로 241선까지 터치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여튼 중간에 어딘가에서 반등을 한 모습인데 제 생각엔 오히려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일단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에 무슨 힘이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터치 안 하잖아요. 이런 건 보통 이제 꾸역꾸역 나중에 터치하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뭐 얘가 올라올지, 뭐 얘가 올라와서 주가에 터치가 될지, 241선이 올라와서 터치가 될지, 아니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터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241선이 요 밑에 쪽에 있으니까 언젠가 하여튼 주가하고 한번 만나긴 만나겠죠, 그죠? 차라리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했어야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닿지도 않고 반등하는 모습이라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죠? 이거 뒤집으면은 사실 고버스하고 비스무리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다른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정배열 초입인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좀 볼만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여튼 더욱더 반등시 매도 전략.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아직 잭슨홀 미팅까지 좀 남긴 남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조금이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 가격대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내일 코스피 오르면 얘도 따라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내일부터는 뭔가 좀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오늘은 좀 아니라는 생각인데 내일 정도는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어디 좀 결정적인 그런 라인까지 아직 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라인, 아주 중요한 뭐 저항 이런 데 아직 터치는 안 했어요. 아무튼 조금 좀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아무튼 그래서 이 세계 증시를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도 있고요. 지금 하여튼 뭐 다른 나라 증시도 한번 봅시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종목 코드를 잘못 쳤네요.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강력한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수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위쪽으로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여전히 수렴형에 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 앞두고 급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급락했다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미팅 이후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음봉이네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또 음봉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좀 강하긴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 세계 증시가 키가 다 달라요. 미국은 저기 위에 천국 하늘 위에 가 있고, 유럽은 그 중간쯤 와 있고, 뭐 중국은 여기쯤 와 있는 것 같고, 일본하고 한국이 제 생각에 여기 제일 바닥에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서로 다들 높이가 워낙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센 놈은 롱으로 잡고 약한 놈은 매도를 치고 약한 놈은 숏을 잡고 매도를 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롱숏 전략 아이디어 좋긴 좋은데요. 아무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 롱숏 전략 잘하면 수익이 롱으로도 먹고 숏으로도 먹고 따따블로 생길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롱숏 전략이라는 게 기회를 2배로 갖고 가는 전략이긴 한데 문제는 기회가 2배란 얘긴 위험도 2배란 얘기거든요. 솔직히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쪽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두 쪽 다 보다가 롱에서도 까이고 숏에서도 까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다 뭐 이렇게 접근해 보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온도차를 이용해서요. 또 그리고 뭐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뭐 코스피 여기서 반등을 먹어야 되니까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여기서 뭐 매수를 하고 숏을 팔고 좋은데요. 이 잘못하면 어쨌든 양사대기 얻어맞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튼 역사상 없었던 유동성의 힘으로 좀 과도하게 좀 비싼 측면이 있어갖고 롱 쪽으로 어설프게 추격하다가 그저 주식이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타이밍에 물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숏을 보자니 그 숏도 사실 좀 지금 애매한 면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미국은 눈만 뜨면 신고가고 한국 같은 나라도 뭐 빠지긴 빠지는데 미국이 강하니까 좀 눈치가 좀 보이고 그 와중에 뭐 중국도 급반등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사실 숏도 공격적으로 잡기가 사실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강하게 숏을 미리부터 막 붙잡는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쪽만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까이면은 멘탈이 더블로 나가거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도차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와중에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장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 앞두고 좀 먼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또 저항을 또 열심히 쌓고 있네요. 이런 부분 좀 잘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이 8월 13일 대략적으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악재를 갖고 하락한다면은 정말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저항 쌓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힘으로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자리를 붕괴시킨다면은 이거 정말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게 약하죠. 그죠?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게 넥라인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래요. 얘도 참 하여튼 보시면 어떤 차분한 반등이라기보단 갭으로 빵 떠가지고 어떻게든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살아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좀 시장이 좀 차분해져야지 진정한 반등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좀 어쨌든 한국이고 뭐 유럽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라 별로 그렇게 다들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을 좀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원자재하고 뭐 환율 쪽 점검 정도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코스피하고 원자재하고는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최근에 한국 폭락하면서 구리, 그리고 오일, 국제유가 같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같이 폭락을 하고 반등할 때 되니까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평선 배열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코스피하고 상당히 흡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 가장 강했던 어떤 원자재가 사실 이제 구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구리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구리 하면은 중국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중국 증시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이 이제 이평선들 수렴이 다 끝나고 얘도 역배열로 갈랑말랑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얘네도 다 모여 있죠. 그죠? 구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 어떤 다이버전스 이런 거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 고점 보면 다이버전스 명확하게 나타났고 쌍고점이라든가 삼고점이라든가 고점에 대한 패턴도 완성시켰고 이 아래쪽으로 가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 와중에 일단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구리나 원자재 이런 친구들이 약해지면 코스피도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거. 유가도 그렇죠. 유가도 지금 보시면 다이버전스 같은 거 충분히 나타나고 그 와중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쌍고점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하락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안정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다들 121선은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원자재, 한국 코스피하고 높이 비스무리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121선은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한국도 그렇죠. 네, 한국도 그렇습니다. 아마 뭐 조금 더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도. 아무튼 뭐 원자재 모습 정도 좀 체크를 했고요. 원자재들도 꺼지고 있다. 추세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런 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유로화도 지금 보시면 그래요. 유로화인데요. 보시면 얘네들 다 이평선들이 여러분들 1년 내내 지금 전 세계 자산들이 옆으로 기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다 모였어요. 이평선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이평선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향성을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지금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죠? 위험자산이라는 친구들이 지금 미국 주식 2개 빼놓고 S&P하고 나스닥 2개 빼놓고요. 보시면 뭐 유로화, 뭐 구리, 뭐 오일 하여튼 뭐 다 그래요. 이런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 모양이 다 안타깝게도 역배열 직전입니다. 역배열 직전.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정배열로 이미 가 있고, 그죠? 241선, 121선, 61선이 완벽한 역배열 아닙니까? 그죠? 완벽한 역배열의 우하향 추세까지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달러 강세는 계속 될 것 같죠.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와중에 지금 이제 반등 중.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이제 어떻게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세계가 와르르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죠. 지금 미국 주식만 강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보긴 잘 봐야 될 거예요. 왜 이러냐? 결과적으로 6월 FOMC 이후부터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구리 고점 나온 게 5월달, 유가 고점 나온 게 7월달, 6월 FOMC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뭐 대부분 고점 나오는 타이밍들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유로화도 그렇죠. 유로화도 고점 나온 게 5월 말 그리고 6월 FOMC 이후로 본격적인 아래쪽으로 그러면서 이평선들 다 역배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점검들을 좀 해봤고요. 이 미국장이 이제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인데 미국장 숏은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VXY 같은 게 지금 이게 지수를 보면서 신고가 상황이라서 여기서 막 숏을 지수 보면서 잡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UVXY가 저점 지지력을 만드는지를 보면서 미국장 숏 배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미국장 숏 배팅을 위해서 오늘 밤에 UVXY라든가 이런 걸 좀 열심히 살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건이 맞아진다면은 입질 매수 정도 해볼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내일 밤이나 하여튼 잭슨홀 미팅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